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할 기업은 바로 OPENDOR 테크놀로지즈입니다. 2026년 2월 19일에 발표된 Q사 2025 오펀 하우스 자료인데 부제목이 오펀DOR 2.0이 약속한 것을 이행하다 인수 성장, 더 빠른 재고 회전 그리고 더 강한 코호트 제공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5년 10월 인수 코호트가 회사 역사상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했고 인수 건수가 전분기 대비 46% 증가, 재고 보유 기간은 23% 감소했다는 겁니다. OPENDOR은 주거용 부동산 거래를 위한 선도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인데 2025년 12월 31일로 마감된 4분기 및 연간 재무 실적을 보고했네요. CEO인 KAG NEJATIA는 지난 분기 4가지 계획을 발표했는데 2026년 말까지 12개월 기준으로 조정순이익 손익분기점 달성, 거래 속도 증가를 통한 긍정적인 단위 경제성 확보, 직접 소비자 관계 전환, 그리고 제품군 확장이라고 합니다. 2분기 실적은 그 계획을 잘 실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더 정확한 가격 책정, 더 빠른 재고 회전, 그리고 규율 있는 선정을 통해 운영 방식의 구조적 개선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보면 주택 구매량이 전분기 대비 46% 증가했고 캐시 플러스를 확대하여 주간 거래량의 35%를 차지하며 자본 증약도를 크게 줄였습니다. 또한 재고의 평균 보유 기간을 23% 단축했죠. 가장 중요한 점은 OPENDOR 2.0 모델 하에서 첫 완전한 달이자 판매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된 2025년 10월 인수 코호트가 회사 역사상 그 어떤 10월 코호트보다도 강력한 공헌 마진을 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주택들은 2024년 10월 코호트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판매되고 있으며 50% 이상이 이미 판매되었거나 재판매 계약 중이라고 하네요. 새로운 코호트들은 아직 판매 초반 단계지만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으며 2026년 1분기 공헌 마진 가이드라인도 포트폴리오의 궤적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페이지는 OPENDOR가 지난 분기 제시했던 목표들을 달성하며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인수량 증가와 재고 회전율 개선, 그리고 공헌 마진의 강화는 회사의 수익성 개선 노력의 청신호로 보입니다. CEO의 발언을 보면 이들이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OPENDOR의 3가지 핵심 경영 목표와 그에 대한 분기별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회사는 이 목표들이 수익성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규모 있는 인수 스케일 애궈지션즈입니다.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How you can hold us accountable 사이트에서 인수계약 대시보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투명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인상적이네요.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가 How executing 전분기 대비 주택 구매량이 46%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주간 인수계약이 2025년 3분기 말 대비 최근 주에는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CEO KAG NEJATIAN이 언급했던 9월 이후 인수 속도가 300% 증가하여 한 주에 537채를 인수한 것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가격 책정 전략과 제품, 운영 변화 덕분이라고 했죠. 두 번째 목표는 단위 경제성 및 재판매 속도 개선 임프루브 유닛 에코노믹스 언드 리세일 벌라서티입니다.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120일 이상 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의 비율로 분기별로 보고됩니다.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가 120일 이상 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의 비율이 전분기 51%에서 33%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재고 회전율 개선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며 OPENDOR 2.0 모델의 성공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운영 레버리지 구축 빌드 아퍼레이팅 레버리지입니다.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사이트에서 제품, 기능 및 파트너십 출시를 추적할 수 있으며 볼륨이 재조정됨에 따라 고정 운영 비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분기별 보고 확인합니다. 또한 지난 12개월 매출 대비 지난 12개월 운영 비용 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지 분기별 보고 확인합니다.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가 2025년 4분기 고정 운영 비용은 $3,500만,
2025년 3분기에 3,700만 달러, 2024년 4분기에 4,300만 달러 대비 감소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200만 달러, 전년 대비 800만 달러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한 지난 12개월 매출 대비 지난 12개월 운영비용 비율은 전분기 대비 1.3%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OPENDOR가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관리를 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CEO는 OPENDOR 2.0의 비용 및 호스팅 인프라가 연간 500만 달러 미만이며 가치평가 모델 실행 시간을 12시간에서 5.5시간으로 50% 단축하고 기능 구축 비용을 90% 절감하여 연간 최소 100만 달러를 절약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개선이 운영 레버리지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OPENDOR는 제시했던 세 가지 핵심 목표에 대해 측정 가능한 진전을 보이며 실행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수 증가, 재고 소진 속도 개선, 그리고 고정 운영 비용 절감은 회사의 수익성 개선 방향성이 올바르게 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2025년 4분기와 2025년 전체 연도의 주요 재무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표를 통해 OPENDOR의 재무 건전성과 성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위 100만 달러, 100분율 제외. 3개월 분기 실적 마이너스 2025년 12월 31일, BS 2024년 12월 31일. 매출 레버누 2025년 4분기 매출은 7억 3,600만 달러로 2024년 4분기에 10억 8,400만 달러 대비 3억 4,800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하지만 CEO가 언급했듯이 이는 자체 가이던스인 35% 감소보다 나은 20% 감소입니다. 매출 총이익 그로스 프라펫 2025년 4분기 매출 총이익은 5,700만 달러로 2024년 4분기에 8,500만 달러 대비 2,800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 그로스 마전 2025년 4분기 매출 총이익률은 7.7%로 전년 동기 7.8%와 거의 유사하지만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직전 분기인 3분기 7.2%보다는 상승한 수치로 매출 총이익률 개선 노력이 엿보입니다. 순손실 넷 로스 순손실은 10억 9,600만 달러로 2024년 4분기에 1억 1,300만 달러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손상 차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된 주택 수홈즈 솔드 1,978채가 판매되어 전년 동기 2,822채 대비 844채 감소했습니다. 구매된 주택 수홈즈 퍼처스트 1,706채가 구매되어 전년 동기 2,951채 대비 1,245채 감소했습니다. 기말 재고 주택 수홈즈 인인번토리 앳 피리어드 엔드 2,867채로 2024년 말 6,417채 대비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재고 관리 효율성 개선의 결과로 보입니다. 기말 재고 가치 인번토리 앳 피리어드 엔드 9억 2,500만 달러로 2024년 말 21억 5,900만 달러 대비 12억 3,400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계약 중인 주택 수홈즈 언더 컨트랙트 투 퍼처스 앳 피리어드 엔드 710채로 전년 동기 1,705채 대비 감소했습니다. 연간 실적 마이너스 2025년 12월 31일, BS 2024년 12월 31일. 매출 레버누 2025년 연간 매출은 43억 7,100만 달러로 2024년 연간 51억 5,300만 달러 대비 7억 8,200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순손실 넷 로스 연간 순손실은 13억 달러로 2024년 연간 3억 9,200만 달러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BGAAP 재무 하이라이트 난 마이너스 GAAP 퍼넨셜 하이라이츠. 공헌 이익 컨트러뷰션 프라펫 2025년 4분기 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3,800만 달러 대비 감소했습니다. 연간으로는 1억 5천만 달러로 2024년 2억 4,200만 달러 대비 감소했습니다. 공헌 이익률 컨트러뷰션 마전 2025년 4분기 1.0%로 전년 동기 3.5% 대비 감소했습니다. 연간으로는 3.4%로 2024년 4.7% 대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CEO가 2025년 10월 인수 코호트의 공헌 마진이 회사 역사상 그 어떤 10월 코호트보다 높았다고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는 분기 전체 평균보다는 미래의 개선 가능성을 시사하는 긍정적인 지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조정 EBITDA ADJ/USD EBITDA 2025년 4분기 4,300만 달러 손실로 전년 동기 4,900만 달러 손실 대비 손실폭이 줄었습니다. 연간으로는 8,300만 달러 손실로 2024년 1억 4,200만 달러 손실 대비 손실폭이 줄었습니다. 조정 순손실 어저스티드 넷 로스 2025년 4분기 6,200만 달러 손실로 전년 동기 7,700만 달러 손실 대비 손실폭이 줄었습니다. 연간으로는 1억 9,500만 달러 손실로 2024년 2억 5,800만 달러 손실 대비 손실폭이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출과 매출 총이익은 감소했지만 조정 EBITDA와 조정 순손실의 개선은 OPENDOR가 효율성 개선과 비용 절감 노력을 통해 핵심 수익성 지표를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재고 관리의 개선과 CEO가 언급한 10월 코호트의 강력한 공헌 마진은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입니다. 순손실이 크게 증가한 것은 주로 비현금성 항목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금 흐름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OPENDOR의 재무 전망입니다. 회사는 단기적인 가이던스 관리보다는 OPENDOR을 재건하기 위한 올바른 장기적 결정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행에 집중하면서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공합니다. 2026년 말까지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조정순이익 어저스티드 넷 인컴 양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최우선 목표이며 앞서 CEO가 언급했던 4단계 계획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2026년 1분기 재무 전망. 인수에거지션즈 사이트에서 인수계약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투명성에 대한 의지가 돋보이네요. 매출 레버누 전분기 대비 약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OPENDOR가 여전히 시장 상황에 따라 매출 볼륨을 조정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공헌 마진 컨트리뷰션 마전 9월에 바닥을 찍고 매월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26년 1분기 말에는 2024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공헌 마진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10월 코호트의 강력한 실적과 맞물려 회사의 핵심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강력한 긍정적 신호입니다. 조정 EBITDA ADJ/USD EBITDA 2026년 1분기 조정 EBITDA 손실은 3천만 달러 초중반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점진적인 손실 축소를 의미하며 궁극적인 수익성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OPENDOR은 주택인수 계약 및 제품 기능 출시 진행 상황을 사이트에서 매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인 투명성을 제공하고 약속한 사항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전망을 통해 OPENDOR은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선을 통해 장기적인 수익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공헌 마진의 지속적인 개선 전망은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 지표입니다. 이 페이지는 OPENDOR 테크놀로지즈 잉크의 재무 하이라이트 및 운영 지표를 분기별로 더 자세히 보여주는 표입니다. 단위 100만 달러, 100분율, 판매된 주택수, 구매된 주택수, 재고 주택수 제외. 세 달 분기 실적 마이너스 2025년 12월 31일, 9월 30일, 6월 30일, 3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비교. 매출 레버누. 2025년 4분기 7억 3,600만 달러. 2025년 3분기 9억 1,500만 달러. 2025년 2분기 15억 6,700만 달러. 2025년 1분기 11억 5,300만 달러. 2024년 4분기 10억 8,400만 달러. 매출은 2025년 2분기 정점을 찍고 하반기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4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감소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가이던스보다는 좋은 실적입니다. 매출 총이익 그로스 프라펫. 2025년 4분기 5,700만 달러.
2025년 3분기 6,600만 달러. 2025년 2분기 1억 2,800만 달러. 매출 총이익도 매출 추세와 비슷하게 하반기 감소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 그로스 마전. 2025년 4분기 7.7%. 2025년 3분기 7.2%. 2025년 2분기 8.2%. 2025년 1분기 8.6%. 2024년 4분기 7.8%. 매출 총이익률은 3분기에 7.2%로 바닥을 찍고 4분기에 7.7%로 반등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순손실 넷 로스. 2025년 4분기 10억 9,600만 달러. 2025년 3분기 9천만 달러. 4분기 순손실은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이는 특별 항목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분기들은 비교적 손실 규모가 작았습니다. 판매된 주택 소음즈 솔드. 2025년 4분기 1,978채. 2025년 3분기 2,568채. 2025년 2분기 4,299채. 판매량도 하반기의 감소 추세입니다. 구매된 주택 소음즈 퍼처스트. 2025년 4분기 1,706채. 2025년 3분기 1,169채. 주목할 점은 4분기 구매량이 3분기 대비 크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OPENDOR가 시장에 다시 활발하게 참여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앞서 CEO가 9월 이후 인수 속도가 300% 증가했다고 언급한 부분과 일치합니다. 기말재고 주택 소음즈 인인번토리 앳 피리어드 엔드. 2025년 4분기 2,867채. 재고 주택수도 꾸준히 감소하여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보여줍니다. 120일 이상 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 비율 퍼센터지 어브 홈즈 안더 마컷 포 그레이터 된 120데이즈 앳 피리어드 엔드. 2025년 4분기 33%. 2025년 3분기 51%. 이 지표는 3분기 51%에서 4분기 33%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주택 판매 속도가 빨라졌음을 의미하며 OPENDOR가 재고 소진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BGAAP 재무 하이라이트 난 마이너스 GAAP 퍼넨셜 하이라이츠. 공헌 이익률 컨트러뷰션 마전. 2025년 4분기 1.0%. 2025년 3분기 2.2%. 2025년 2분기 4.4%. 2025년 1분기 4.7%. 4분기 공헌 이익률은 전분기 대비 하락했지만 앞선 페이지의 CEO 언급처럼 9월에 바닥을 찍고 1분기에는 최고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중요합니다. 전체 분기 평균이 아닌 최신 코호트의 개선에 주목해야 합니다. 조정 EBITDA ADJUSTD EBITDA. 2025년 4분기 4,300만 달러. 2025년 3분기 3,300만 달러. 4분기 조정 EBITDA 손실은 소폭 증가했지만 2024년 4분기 4,900만 달러보다는 개선된 수치입니다. 이 페이지는 OPENDOR의 분기별 변동성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주택 구매량의 회복과 120일 이상 재고 비율의 급격한 감소는 회사의 운영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매출과 공헌 마진은 여전히 변동성이 있지만 경영진의 긍정적인 1분기 전망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점에 있을 수 있습니다. OPENDOR 테크놀로지즈 잉크. 의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여줍니다. 단위 100만 달러, 주당 금액 제외인은 회사의 수익성 흐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세 달 분기 실적 마이너스 2025년 12월 31일, 9월 30일, 6월 30일, 3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비교. 매출 REVENUE 2025년 4분기 7억 3,600만 달러로 2025년 2분기 15억 6,700만 달러 이후 감소 추세입니다. 2024년 4분기 10억 8,400만 달러와 비교하면 뚜렷한 감소입니다. 매출 원가 COST OF REVENUE 매출과 비슷한 추세로 움직입니다. 매출 총이익지 ROSS PROFIT 2025년 4분기 5,700만 달러로
2분기 1억 2,800만 달러 이후 감소했지만 2024년 4분기 8,500만 달러보다는 적습니다. 운영 비용 OPERATING, EXPENSES. 판매, 마케팅 및 운영 세일즈, 마커팅 언드 아퍼레이션즈 2025년 4분기 6천만 달러로 2024년 4분기 8,800만 달러 대비 감소했습니다. 이는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반 및 관리 제너럴 언드 어드미너스트레이티브 2025년 4분기 1억 2,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4,100만 달러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 및 개발 테크놀로지 언드 디벨로프먼트 2025년 4분기 1,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3,300만 달러 대비 감소했습니다. OPENDOR 2.0 모델 도입으로 인한 기술 비용 효율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CEO가 언급했듯이 기술 인프라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구조 조정 리스트럭처링 2025년 4분기 100만 달러로 소폭 발생했습니다. 총 운영 비용 토털 아퍼레이팅 익스펜서즈 2025년 4분기 2억 700만 달러로 2024년 4분기 1억 7,900만 달러 대비 증가했습니다. 일반 및 관리 비용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운영 손실 ROSS FROM OPERATIONS 2025년 4분기 1억 5천만 달러 손실로 전년 동기 9,400만 달러 손실 대비 손실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부채 조기 상환 손실 GAIN, ON, EXTING UISHMENT, OFDBT 2025년 4분기 9억 3,300만 달러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항목이 4분기 순손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전환사채 상환과 관련된 일회성 비용으로 추정됩니다. 이자 비용 INTEREST EXPENSE 2025년 4분기 2,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3,200만 달러 대비 감소했습니다. 기타 수입 마이너스 순호 THER INCOM이 마이너스 넷 2025년 4분기 1,400만 달러입니다. 세전 손실 ROSS BEFOR이 INCOM이 TAXES 2025년 4분기 10억 9,700만 달러 손실로 부채 조기 상환 손실의 영향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순손실 NET ROSS 2025년 4분기 10억 9,600만 달러 손실로 연간 순손실은 13억 달러입니다. 주당 순손실 넷 로스 퍼 쉐어 어트리뷰터벌 투 커먼 쉐홀더즈 기본 및 희석 주당 손실은 2025년 4분기 1.26달러입니다. 연간으로는 1.70달러입니다. 가중 평균 발행 주식 스웨이티드 마이너스 에버리지 쉐즈 아웃스탠딩 기본 및 희석 발행 주식 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25년 4분기의 막대한 순손실입니다. 이는 주로 부채 조기 상환 손실이라는 일회성 항목 때문이며 이 부분을 제외하면 운영 손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규모는 다릅니다. 투자자들은 이 일회성 비용이 아닌 지속적인 운영 성과 지표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일반 및 관리 비용 증가는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판매, 마케팅 및 기술 개발 비용 절감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OPENDOR 테크놀로지즈 잉크 내 연결 대차대 조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위 100만 달러, 주식수 제외 자산 현황을 통해 회사의 재무 구조와 유동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산 ASSETS, 유동 자산 CURRENT ASSETS, 현금 및 현금 등가물 캐시 언드 캐시 이기벌런츠 2025년 12월 31일 기준 9억 6,200만 달러로 2024년 12월 31일 6억 7,100만 달러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유동성 개선을 의미하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제한된 현금 리스트릭터드 캐시 3억 3,900만 달러로 전년 9,200만 달러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시장성 유가증권 마커터벌 싱유러티즈 2024년에는 800만 달러였으나 2025년에는 0입니다. 투자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에스크로 미수금 에스크로 리시버벌 400만 달러로 전년 600만 달러 대비 감소했습니다. 순 부동산 재고릴 이스테이트 인번토리 넷 9억 2,500만 달러로
2024년 21억 5,900만 달러 대비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앞서 본 재고 관리 효율성 개선과 재고 회전율 증가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재고 부담이 줄었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기타 유동 자산 어더 커런트 에세츠 6,900만 달러로 전년 6,100만 달러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총 유동 자산 토털 커런트 에세츠 22억 9,900만 달러로 2024년 29억 9,700만 달러 대비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재고의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비유동 자산의 NOM-CUR-RENT ASSETS 유형 자산 마이너스 순 PROPERTY AND EQUI PMENT 마이너스 넷 2,700만 달러로 전년 4,800만 달러 대비 감소했습니다. 사용권 자산 RIGHT OFUSE ASSETS 800만 달러로 전년 1,800만 달러 대비 감소했습니다. 영업권지오 ODWILL 300만 달러로 변동 없습니다. 기타 비유동 자산 OTHER ASSETS 7천만 달러로 전년 6천만 달러 대비 증가했습니다. 총 자산 TOTAL ASSETS 총 자산은 2025년 24억 700만 달러로 2024년 31억 2,600만 달러 대비 감소했습니다. 주로 부동산 재고의 감소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차대 조표를 보면 OPENDOR은 유동성 측면에서 현금을 크게 늘렸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특히 부동산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자산 규모를 줄인 것은 자본 효율성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총 자산 감소는 주로 재고 자산 감소에 기인하므로 운영 효율성 관점에서 나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OPENDOR 테크놀로지즈 잉크의 연결 대차대 조표의 부채 및 주주자본 항목입니다. 단위 100만 달러 주식수 제외 부채 및 주주자본 LIABILITIES AND SHAREHOLDERS EQUITY 유동 부채 CURRENT LIABILITIES 매입 채무 및 기타 미지급 부채 어카운츠 페이어벌 언드 어더 어크루드 라이어빌러티즈 2025년 12월 31일 기준 8천만 달러로 2024년 12월 31일 9,200만 달러 대비 감소했습니다. 비소구 자산 담보 부채 마이너스 유동 부분납 마이너스 리코스 SM 마이너스 백트댓 마이너스 커런트 포션 5,200만 달러로 전년 4억 3,200만 달러 대비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단기 부채 부담을 줄였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전환 사채 마이너스 유동 부분 컨버터벌 시니어 노츠 마이너스 커런트 포션 1억 9,300만 달러로 전년에는 없던 항목입니다. 전환 사채 일부가 유동 부채로 분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자 미지급금 인트러스트 페이어벌 100만 달러로 전년 300만 달러 대비 감소했습니다. 리스 부채 마이너스 유동 부분 리스 라이어빌러티즈 마이너스 커런트 포션 100만 달러로 전년 200만 달러 대비 감소했습니다. 총 유동 부채 토털 커런트 라이어빌러티즈 3억 2,700만 달러로 2024년 5억 2,900만 달러 대비 감소했습니다. 단기 재무 건전성 개선에 긍정적입니다. 비유동 부채의 NOM-CUR-RENT LIABILITIES 비소구 자산 담보 부채 마이너스 유동 부분을 제외한 순액의 NOM-RECOURSE ASSET-BACKED DBT 넷 오브 커런트 포션 10억 6,800만 달러로 2024년 14억 9,200만 달러 대비 감소했습니다. 총 비소구 자산 담보 부채 규모가 줄었습니다. 전환 사채 마이너스 유동 부분을 제외한 순액 CONVERTIBL이 SENIOR NOTES 넷 오브 커런트 포션 2024년 3억 7,800만 달러였으나 2025년에는 0입니다. 유동 부분으로 전환되거나 상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리스 부채 마이너스 유동 부분을 제외한 순액 LEASE LIABILITIES 넷 오브 커런트 포션 600만 달러로 전년 1,300만 달러 대비 감소했습니다. 기타 비유동 부채 OTHER LIABILITIES 100만 달러로 변동 없습니다. 총 부채 토털 라이어빌러티즈 14억 200만 달러로
2024년 24억 1,300만 달러 대비 크게 감소했습니다. 전반적인 부채 수준이 감소했다는 것은 재무 위험 감소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주주자본 SHAREHOLDERS EQUITY 보통주 커먼 스타크 주식수가 증가했습니다. 2025년에 9억 5,700만 주 이상이 발행되었습니다. 추가 납입 자본 어디셔널 PAID-인 캐퍼털 60억 3,800만 달러로 2024년 44억 3,800만 달러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유상증자 등 자본 확충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누적 결손금액 뉴멀레이티드 데퍼섯 50억 3,300만 달러로 2024년 37억 2,500만 달러 대비 손실이 누적되었습니다. 기타 포괄 손실 누계액억 뉴멀레이티드 어더 컴프리헨시브 로스 0입니다. 총 주주 자본 토털 셰홀더즈 에쿼티 10억 500만 달러로 2024년 7억 1,300만 달러 대비 증가했습니다. 총 부채 및 주주 자본 TOTAL LIABILITIES AND SHAREHOLDERS EQUITY 총 자산과 동일하게 24억 700만 달러입니다. 종합적으로 OPENDOR은 부채를 크게 줄이고 주주 자본을 늘리면서 재무 구조를 개선했습니다. 특히 유동 및 비유동 부채의 감소는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추가 납입 자본의 증가는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음을 보여주며 이는 회사의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OPENDOR 테크놀로지즈 잉크의 연결 현금 흐름표 중 영업활동 현금 흐름 부분입니다. 단위 100만 달러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얼마나 현금을 창출하거나 소모했는지 보여줍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CASH, FLOWS, FROM, OPERATING, ACTIVITIES 순손실 넷 로스 2025년 13억 달러, 2024년 3억 9,200만 달러입니다. 앞서 손익계산서에서 본 대규모 순손실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순손실을 현금 등가물 및 제한된 현금으로 조정하는 항목 어저스트먼트 투 레컨사일, 넷 로스 투 캐시 이기벌런츠, 언드 리스트릭터드 캐시 프로바이디드 바이 유즈드 인 아퍼레이팅 액티버티즈. 감가상각 및 상환 디프리시에이션 언드 에머티제이션 2025년 4,400만 달러, 2024년 4,800만 달러입니다. 비현금성 비용입니다. 사용권 자산 상환 에머티제이션 어브 라이트 어브 유스 에셋 2025년 200만 달러, 2024년 500만 달러입니다. 주식 기준 보상 스타크 마이너스 베이스트 컴펀세이션 2025년 1억 5,900만 달러, 2024년 1억 1,400만 달러입니다. 주식으로 지급되는 보상이라 현금 유출은 없습니다. 재고 평가 조정 인번토리 밸류에이션 어저스트먼트 2025년 5,700만 달러, 2024년 5,700만 달러입니다. 주식 유가증권의 공정 가치 변동 체인지 인 FAIR 밸류 어브 에쿼티 시큐러티즈 2025년 300만 달러, 2024년 700만 달러입니다. 기타 어더 2025년 500만 달러, 2024년 700만 달러입니다. 부채 조기 상환 손실 로스 GAIN 아널리 익스팅귀슈먼트 어브 뎃 2025년 9억 2,400만 달러, 2024년 200만 달러입니다. 이 항목이 순손실을 조정하는 가장 큰 비현금성 비용입니다. 앞에서 본 막대한 순손실이 현금 흐름에는 그만큼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비연결 이익 순지 AIN 안디시안 SOLIDATI안 넷 2024년 1,400만 달러였습니다. 영업 자산 및 부채 변동 체인저즈인 아퍼레이팅 에세츠 언드 라이어빌러티즈 에스크로 미수금 에스크로 리시버벌 2025년 200만 달러 현금 유입 2024년 300만 달러 현금 유입입니다. 부동산 재고릴 이스테이트 인번토리 2025년 11억 7,200만 달러 현금 유입 2024년 4억 4,900만 달러 현금 유출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재고를 줄임으로써 막대한 현금을 회수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앞서 대차대 조표에서 부동산 재고가 크게 줄어든 것과 일치합니다. 기타 자산 얻어 에세츠 2025년 900만 달러 현금 유출
2024년 1천만 달러 현금 유출입니다. 매입 채무 및 기타 미지급 부채 어카운츠 페이어벌 언드 어더 어크루드 라이어빌러티즈 2025년 700만 달러 현금 유출, 2024년 3,100만 달러 현금 유입입니다. 이자 미지급금 인트러스트 페이어벌 2025년 200만 달러 현금 유출, 2024년 200만 달러 현금 유입입니다. 리스 부채리스 라이어빌러티즈 2025년 100만 달러 현금 유출, 2024년 600만 달러 현금 유출입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 현금 넷 캐시 프로바이디드 바이 유즈드 인 아퍼레이팅 액티버티즈 2025년 10억 4,900만 달러 현금 유입, 2024년 5억 9,500만 달러 현금 유출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OPENDOOR은 2025년에 영업활동을 통해 1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창출했습니다. 이는 2024년에 현금을 대규모로 소모했던 것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주로 부동산 재고의 대규모 현금화와 부채 조기 상환 손실 같은 비현금성 비용의 조정 덕분입니다. 이는 회사의 현금 창출 능력과 재무 유동성 개선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 페이지는 OPENDOOR 테크놀로지즈 잉크의 연결 현금 흐름표 중 투자활동 현금 흐름과 재무활동 현금 흐름 부분입니다. 단위 100만 달러. 투자활동 현금 흐름 CASH, FLOWS, FROM, INVESTING, ACTIVITIES. 유형 자산 취득 퍼처스, 어브 프라퍼티 언드 이귀프먼트 2025년 1,200만 달러, 2024년 2,500만 달러 현금 유출입니다. 전년 대비 투자 규모가 줄었습니다. 시장성 유가증권 매각, 만기 및 상환 프러시즈 프롬 세일즈, 머추리티즈, 리뎀프션즈, 언드 PAYDOWNS 어브 마커터벌 시큐러티즈 2025년 600만 달러 현금 유입, 2024년 5,500만 달러 현금 유입입니다. 지분 투자 구매 퍼처스 어브 에쿼티 인베스트먼츠 2025년 600만 달러 현금 유출입니다. 비연결 자회사 현금 영향 캐시 임팩트 어브 DCONSOLIDATION 어브 서브 CDL이즈 2024년 200만 달러였습니다. 투자 활동으로 인한 순 현금 넷 캐시 유즈드 인 프로바이디드 바이 인베스팅 액티버티즈 2025년 1,200만 달러 현금 유출로 2024년 2,800만 달러 현금 유입에서 전환되었습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 CASH, FLOWS, FROM, FINANCING, ACTIVITIES. 전환 사채 발행으로 인한 자금 조달, 순 프로시즈 프롬 이슈언스 어브 컨버터벌 시니어, 노츠, 넷 어브 디스카운트 2025년 7,500만 달러 현금 유입입니다. 전환 사채 재매입리 퍼처스 어브 컨버터벌 시니어, 노츠 2025년 11억 7,600만 달러 현금 유출입니다. 이는 앞서 손익계산서의 부채 조기 상환 손실과 연결되는 대규모 현금 유출입니다. 전환 사채 관련 캡트콜 정산 세털르먼트 어브 캡트콜즈 릴레이티드 투 더 컨버터벌 시니어 노츠 2025년 100만 달러 현금 유입, 2024년 200만 달러 현금 유입입니다. 주식 옵션 행사로 인한 자금 조달 프러시즈 프롬 엑서사이즈 어브 스타크 아프션즈 2025년 400만 달러 현금 유입입니다. ESPP를 위한 보통주 발행으로 인한 자금 조달 프러시즈 프롬 이슈언스 어브 카먼 스타크 포 ESPP 2025년 200만 달러 현금 유입, 2024년 500만 달러 현금 유입입니다. PIP 발행으로 인한 자금 조달 프러시즈 프롬 PIP 오퍼링 2025년 4,100만 달러 현금 유입입니다. 시장가 발행 M-더 마이너스 마컷 오퍼링에 따른 보통주 발행으로 인한 자금 조달 프러시즈 프롬 더 이슈언스 어브 카먼 스타크 언더 M-더 마이너스 마컷 오퍼링 넷 2025년 1억 9,800만 달러 현금 유입입니다. 전환 사채 재매입과 관련된 보통주 발행 이슈언스 어브 카먼 스타크 인 커넥션 위드 더 리퍼처스 어브 컨버터벌 노츠 2025년 11억 8,400만 달러 현금 유입입니다. 이는 전환 사채 상환 시주식 발행을 통해 일부를 충당했음을 보여줍니다. 비소구 자산 담보 부채 조달 프러시즈 프롬 난 마이너스 리코스 SM 마이너스 백트 댓 2025년 6억 8,400만 달러 현금 유입,
2024년 4억 9,800만 달러 현금 유입입니다. 비소구 자산담보부채 원금 상환 프린서펄 페이먼츠 안 남마이너스 리코스 SM-백트댓 2025년 14억 8,900만 달러 현금 유출, 2024년 7억 1,500만 달러 현금 유출입니다. 상당한 부채 상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출 발생 수수료 및 부채 발행 비용 지급 페이먼트 어브 론 어리저네이션 피즈 언드댓 이슈언스 카스츠 2025년 1,700만 달러 현금 유출입니다. 부채 조기 상환 지급 페이먼트 포 얼리 익스팅귀슈먼트 어브 댓 2025년 400만 달러 현금 유출입니다. 기타 재무 활동 어더 퍼낸싱 액티버티즈 2025년 200만 달러 현금 유출입니다. 재무 활동으로 인한 순 현금 넷 캐시 유즈드 인 퍼낸싱 액티버티즈 2025년 4억 9,900만 달러 현금 유출로 2024년 2억 1천만 달러 현금 유출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로 전환사채 재매입 및 부채 상환에 기인합니다. 현금 등가물 및 제한된 현금의 순 증가 감소 NET INCREASE, DCREASE, INCASH, CASH, EQUIVA LENTS, AND RESTRICTED CASH 2025년 5억 3,800만 달러 증가, 2024년 7억 7,700만 달러 감소입니다.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OPENDOR은 2025년에 현금 및 현금 등가물, 제한된 현금을 크게 늘렸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대규모 개선이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초현금, 현금 등가물 및 제한된 현금 CASH, EQUIVA LENTS, AND RESTRICTED CASH- 비기닝 어브 피리어드 7억 6,300만 달러. 기말 현금 등가물 및 제한된 현금 CASH, EQUIVA LENTS, AND RESTRICTED CASH- 엔드 어브 피리어드 13억 100만 달러. 결론적으로 2025년 OPENDOR은 영업활동에서 대규모 현금을 창출하여 전반적인 현금 포지션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비록 재무활동에서 대규모 부채 상환과 전환사채 재매입으로 현금 유출이 있었지만 자본 확충 노력과 함께 회사의 유동성 지표는 긍정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회사가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OPENDOR의 비즈니스 환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 그래프는 7일 이동 평균 MLS 청산율 TRAI링 7-데이 MLS 클리런스 레이트를 보여줍니다. MLS 데이터는 OPENDOR 시장과 BUIBOX에 맞춰 필터링 되었습니다. 청산율은 주택이 얼마나 빨리 팔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높을수록 시장이 활발하다는 의미입니다. 전반적인 추세 그래프를 보면 2020년부터 2026년까지의 연도별 청산율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연도에 걸쳐 연초에 낮았다가 봄철 3월에서 5월에 정점을 찍고 하반기에 다시 낮아지는 계절성을 보입니다. 2020년에서 2022년, 2020년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1년, 2022년에는 청산율이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특히 2022년 초반에는 최고치를 기록하며 극심한 셀러 마켓을 보여줍니다. 2023년에서 2024년, 2023년과 2024년에는 청산율이 2022년 대비 크게 하락하며 시장이 둔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2025년, 2025년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시작했으나 연말에는 2023년, 2024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OPENDOR가 운영했던 시장의 연말 주택시장 활동이 다소 둔화되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예상 2026년 초반은 2025년 연말의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OPENDOR가 직면하고 있는 시장 환경이 여전히 도전적일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OPENDOR와 같은 iBuyer IBUIER 모델은 시장의 유동성이 높고 주택이 빠르게 팔릴 때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청산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주택을 매입한 후 판매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재고 보유 기간 증가와 재고 관련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OPENDOR은 재고 보유 기간을 23% 단축했다고 보고했으므로 시장의 전반적인 추세와는 별개로 OPENDOR 자체의 운영 효율성 개선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7일 이동 평균 MLS OD 가격 가중 총 청산율 TRAI링 7-데이 MLS OD 프라이스 -82 그로스 클리런스 레이트를 보여줍니다. 앞선 청산율 그래프와 유사하지만 여기서는 OPENDOR 시장과 BUIBOX에 맞춰 필터링된 NLS 데이터의 가격 가중치를 적용하여 단순히 팔린 주택 수뿐만 아니라 가격대의 영향까지 고려한 청산율을 보여줍니다. 전반적인 추세 이 그래프 역시 2020년부터 2026년까지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며 계절성 봄철 피크를 명확히 나타냅니다. 2020년에서 2022년 2020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2021년과 2022년에는 가격 가중 청산율이 매우 높게 치솟았습니다. 특히 2022년 초에는 600bps를 넘어서는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높은 가격대의 주택들도 매우 빠르게 팔렸던 강세 시장이었음을 의미합니다. 2023년에서 2024년, 2023년과 2024년에는 이 지표가 크게 하락하며 시장의 열기가 식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전반적인 주택시장의 둔화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025년, 2025년은 2024년과 비슷한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연말에는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연말에는 모든 연도 중 가장 낮은 수준에 가깝게 내려갔습니다. 이는 가격대가 높은 주택의 판매 속도가 2025년 후반에 더욱 둔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2026년 예상 2026년 초반은 2025년 연말의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난 여전히 어려운 시장 환경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격 가중 청산율이 낮다는 것은 OPENDOR가 매입한 주택들의 판매가 이전보다 더뎌지고 있거나 높은 가격대의 주택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OPENDOR은 캐시 플러스를 확대하여 자본 집약도를 줄이고 재고 보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자체적인 운영 개선을 통해 이러한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코호트의 강력한 공원 마진 보고는 OPENDOR가 이러한 시장 둔화 속에서도 수익성 있는 거래를 선별하는 능력을 향상시켰음을 의미합니다. 이 그래프는 7일 이동 평균 MLS 계약 TRAI링 7-데이 MLS 컨트랙트 수를 보여줍니다. 이 지표는 OPENDOR 시장과 BUIBOX에 맞춰 필터링된 MLS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주택시장에서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는 건수를 나타냅니다. 계약수는 시장 활동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전반적인 추세 2020년부터 2026년까지의 연도별 계약수 추이를 보면 역시 계절성이 뚜렷합니다. 연초에 낮았다가 봄철에 증가하고 연말에 다시 감소하는 패턴입니다. 2020년에서 2022년, 2020년 중반에는 코로나19 초기 영향으로 잠시 급감했다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021년과 2022년은 매우 활발한 계약 활동을 보이며 특히 2022년 초중반에는 12,500건 이상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주택 구매 수요가 매우 강했던 시기임을 나타냅니다. 2023년에서 2024년, 2023년과 2024년에는 전년 대비 계약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시장의 열기가 식고 거래량이 줄어들었음을 보여줍니다. 2025년, 2025년은 2024년과 비슷한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연말에는 5,000건 미만으로 급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2025년 후반에 주택시장의 거래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었음을 나타냅니다. 2026년 예상 2026년 초반은 2025년 연말에 매우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OPENDOR와 같은 플랫폼에게는 매입할 주택을 찾기 어렵거나 매입 후 판매할 잠재적 구매자를 찾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OPENDOR는 2025년 4분기에 주택 구매량을 46% 증가시켰고
주간 인수 계약이 3분기 말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시장 계약수 감소 추세와는 반대로 OPENDOOR가 시장 점유율을 늘리거나 더 효율적인 인수를 통해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그래프는 7일 이동 평균 MLS 활성 매물 TRAI링 7-데이 MLS 액티브 리스팅 지수를 보여줍니다. OPENDOR 시장과 BUIBOX에 맞춰 필터링된 MLS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활성 매물수를 나타냅니다. 이는 주택시장의 공급 측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전반적인 추세 2020년부터 2026년까지의 연도별 활성 매물수 추이를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연초에 낮았다가 중반에 증가하고 연말에 다시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지만 연도별 편차가 큽니다. 2020년에서 2021년, 2020년과 2021년에는 활성 매물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강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던 시기를 반영합니다. 2022년에서 2023년, 2022년에는 매물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3년에는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이는 시장이 둔화되면서 주택이 팔리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나 더 많은 주택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 2024년에는 매물수가 2023년보다 소폭 감소했다가 2025년에는 다시 2024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2025년 중반에는 약 90만 건에 육박하는 높은 매물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주택 공급이 충분하거나 판매 속도가 둔화되어 매물로 남아있는 주택이 많아졌음을 나타냅니다. 2026년 예상 2026년 초반은 2025년 연말의 높은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활성 매물수가 많다는 것은 OPENDOR에게는 매입할 주택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판매 경쟁이 심화되거나 주택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OPENDOR가 2025년 4분기에 인수량을 늘렸다는 보고는 이러한 높은 매물수를 활용하여 시장에서 주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음을 시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물수뿐만 아니라 OPENDOR의 매입 및 판매 전략이 시장 환경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그래프는 28일 이동 평균 MLS 1일 리스팅 취소 대비 계약 비율 TRAI링 28-데이 NLS DAIRI 딜리스팅 투 컨트랙트 레이시오를 보여줍니다. 이 지표는 OPENDOR 시장과 BUIBOX에 맞춰 필터링 되었으며 캘리포니아 시장은 제외되었습니다. 이 비율은 시장에서 매물로 나왔다가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고 취소되는 주택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낮을수록 시장이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전반적인 추세 2020년부터 2026년까지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계절성이 나타나며 연초에 높았다가 여름철에 낮아지고 연말에 다시 높아지는 패턴을 보입니다. 2020년에서 2021년, 2020년에는 리스팅 취소 대비 계약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시작했다가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2021년에는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이는 주택시장이 매우 뜨거워서 매물이 거의 취소되지 않고 계약으로 이어졌음을 의미합니다. 2022년에서 2024년, 2022년에는 비율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 2023년과 2024년에는 20%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시장이 둔화되면서 매물이 팔리지 않아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졌음을 나타냅니다. 구매자들의 신중함이나 가격 협상력 증가 등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2025년, 2025년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시작하여 연말에는 30%를 넘어서는 높은 수준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2025년 후반에 주택시장에서 매물이 팔리지 않고 취소되는 경향이 매우 강해졌음을 시사합니다. 2026년 예상 2026년 초반은 2025년 연말의 높은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난 주택 판매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는 시장 환경임을 보여줍니다.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주택시장에서 매물이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철회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OPENDOR와 같은 매입 기업에게는 재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OPENDOOR과 재고 보유 기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매입 및 판매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더욱 중요해집니다. 2025년 10월 코호트의 높은 공헌 마진은 OPENDOOR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수익성 있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선별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그래프는 7일 이동 평균 MLS 신규 리스팅 TRAI링 7-데이 MLS 누 리스팅 지수를 보여줍니다. OPENDOR 시장과 BUIBOX에 맞춰 필터링된 MLS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시장에 새로 등록되는 주택 매물의 수를 나타냅니다. 이는 주택시장의 신규 공급 동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전반적인 추세 2020년부터 2026년까지의 연도별 신규 리스팅 수 추이를 보면 전형적인 계절성을 따릅니다. 연초에 낮았다가 봄과 여름에 증가하고 연말에 다시 감소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2020년에서 2022년, 2020년 중반에 잠시 급감했다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2021년과 2022년에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신규 리스팅이 꾸준히 시장에 나왔습니다. 2022년 중반에는 1만 6천 건 이상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에서 2024년, 2023년과 2024년에는 신규 리스팅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주택 소유자들이 낮은 금리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판매를 주저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2025년은 2024년보다 높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중반에는 1만 2천 건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연말에는 급격히 감소하며 4천 건 수준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2025년 후반에 시장에 새로 나오는 주택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음을 나타냅니다. 2026년 예상 2026년 초반은 2025년 연말에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리스팅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OPENDOR에게는 매입할 새로운 주택을 찾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공급 부족은 가격 상승 압력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거래량을 위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OPENDOR가 2025년 4분기에 인수량을 늘렸다고 보고한 것은 이러한 신규 리스팅 감소 추세 속에서도 효과적으로 주택을 확보했음을 보여줍니다. OPENDOR은 정확한 가격 책정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래프는 30일 이동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30-데이 롤링 홈 프라이스 어프리시에이션 HPA를 보여줍니다. 이 지표는 OPENDOR 시장에 가중치를 적용하고 계절 조정은 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HPA는 주택가격이 얼마나 빨리 상승하는지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입니다. 전반적인 추세 2020년부터 2026년까지의 연도별 HPA 추이를 보면 큰 변동성을 보입니다. 2020년에서 2021년, 2020년에는 HPA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2021년에는 빠르게 상승하여 200bps를 넘어서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했던 강세 시장이었음을 의미합니다. 2022년 초반에는 HPA가 400bps 이상으로 치솟으며 주택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중반부터 급격히 하락하여 연말에는 마이너스 HPA를 기록,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2023년에서 2023년에는 HPA가 여전히 마이너스 또는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주택시장의 침체를 반영했습니다. 2024년에는 소폭 반등하여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기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큰 상승세는 없었습니다. 2025년은 마이너스 HPA로 시작하여 중반에 잠시 플러스로 전환되는 듯 했으나 다시 마이너스 영역으로 내려왔습니다. 연말에는 다시 소폭 상승하며 0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2025년에도 주택가격 상승세가 미미하거나 하락 압력을 받았음을 나타냅니다. 2026년 예상 2026년 초반은 2025년 연말의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OPENDOR와 같은 아이바이어 모델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장에서 더 유리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가격 상승은 매입 후 판매 시 수익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HPA가 낮거나 마이너스라는 것은 OPENDOR가 매입하는 주택의 수익성 확보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OPENDOR가 2025년 10월 코호트에서 가장 높은 공헌 마진을 기록했다고 보고한 것은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정확한 가격 책정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수익성을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래프는 연간 이동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요의 롤링 홈프라이스 어프리시에이션 HPA를 보여줍니다. 이 지표는 OPENDOR 시장에 가중치를 적용하고 계절 조정은 하지 않은 전년 동기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을 나타냅니다. 이는 장기적인 주택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전반적인 추세 2020년부터 2026년까지의 연도별 요의 HPA 추이를 보면 매우 큰 변동성을 보입니다. 2020년에서 2021년, 2020년에는 요의 HPA가 낮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2021년에는 가파르게 상승하여 500bps를 넘어섰습니다. 2022년 초반에는 요의 HPA가 2000bps 이상으로 치솟으며 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엄청나게 상승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역사적인 주택시장 호황기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2022년 중반부터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연말에는 500bps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023년에는 요의 HPA가 마이너스 영역으로 진입하며 전년 대비 주택가격이 하락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주택시장의 조정기를 나타냅니다. 2024년에는 마이너스 영역에서 소폭 회복하여 0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큰 상승세는 없었습니다. 2025년은 낮은 플러스 영역에서 시작하여 연말에는 0에 가까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2025년에도 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2026년 예상 2026년 초반은 2025년 연말과 비슷한 낮은 플러스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의 HPA가 낮거나 0에 가깝다는 것은 OPENDOR가 매입한 주택의 가치 상승을 통한 이익 창출 기회가 제한적임을 의미합니다. OPENDOR는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주택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데 있어 더욱 정교한 가격 책정 모델과 빠른 재고 회전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경영진이 강조했던 더 정확한 가격 책정과 더 빠른 재고 회전이 이러한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전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코호트의 높은 공헌 마진은 OPENDOR가 시장 상황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긍정적인 지표입니다.